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일로, 다음 주로, 언젠가로 미뤄둔 그 일 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던 계획, 정리하려던 책상, 전화하려던 부모님, 사과하려던 그 사람, 시작하려던 공부, 고치려던 나쁜 습관.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름은 하루를 훔치지만 미룸은 인생을 훔친다고. 그리고 그는 미루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채널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정약용이 평생 경계했던 미루기의 습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미루는 것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룹니다. 매일 끊임없이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오늘은 미루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진짜 할 거야.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시작하지 않는 사람,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 꿈은 크지만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동을 미루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변하지 않을까봐,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미루는 이유는 말하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운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의 어려움을 피하려다 결국 후회의 고통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작년에 미뤘던 일들을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멀리 와 있을까요? 1년 전 시작한 운동이라면 지금쯤 건강한 몸을 만들었을 겁니다. 1년 전 시작한 공부라면 지금쯤 새로운 길이 열렸을 겁니다. 1년 전 전화 한 통이었다면 지금쯤 관계가 회복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정약용이 가장 안타까워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의 가치를 모른 채 살다가 늙어서야 후회한다는 것.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미루는 데 썼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숨을 쉬는 지금도, 고민하는 지금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넘기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된다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6살, 똑똑하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뜻이 있습니다. 언젠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때가 올 것입니다.
10년 후 그 젊은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36이 된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네. 자네가 기다린 것은 기회가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것일 뿐이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네. 시작해야만 사라지는 것이네. 이 이야기를 정약용은 자신의 기록에 남기며 이렇게 썼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용기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일은 사실 영원히 오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준비가 되면은 사실 영원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3가지 독을 품고 있다고. 첫 번째 독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미루면서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게으른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이 아닐 뿐이야. 나는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나중에 할 뿐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삽니다. 두 번째 독은 기회상실입니다. 모든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미루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은 후회의 무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 말하지 않은 것, 시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배 가기 전 그는 아버지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뤘던 효도. 하지만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들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나날들. 그 시간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치른 미루기의 대가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만나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라. 내일은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의 첫 번째 가르침.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계획은 없다. 시작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고치고 계속하면서 완성하는 것이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을 적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고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불완전해도 좋으니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의 두 번째 가르침. 작게 쪼개서 오늘 할 일만 보라.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0kg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30분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책을 쓸 때 하루에 한 주제만 다뤘습니다. 500권의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편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것이 18년 후 500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큰 목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으로 쪼개보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오늘 한 문장, 운동을 하고 싶다면 오늘 10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 한 통의 메시지. 정약용의 세 번째 가르침. 변명을 기록하지 말고 행동을 기록하라.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에는 왜 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날씨가 나빴다, 몸이 아팠다, 바빴다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썼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명은 습관이 된다. 오늘 하나의 변명을 만들면 내일은 2개의 변명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행동도 습관이 된다. 오늘 하나의 행동을 하면 내일은 2개의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미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습관이 됩니다. 정약용의 네 번째 가르침. 미루는 자신을 용서하되 다시 시작하라. 정약용도 미룬 날이 있었습니다. 아픈 날도 있었고 의욕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어제 하지 못했다고 오늘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작심삼일로 끝난 목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30일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 미루면서 생기는 불안보다 시작하면서 느끼는 자유를 선택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루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불안하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그 불안은 사라지고 자유가 온다. 여러분,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떠올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배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왜냐하면 미루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미뤄왔던 그 일, 시작하고 싶었던 그 계획,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단 한 가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운동화 끈을 묶는 것, 책 한 페이지. 뭐든지 좋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일은 언제나 늦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정약용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200년 전 선조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미루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미루기 시작할 때 이 채널이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미루지 않고 시작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시작해 봅시다. 정약용은 70이 넘어서도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시작한다. 내일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은 왔으니까. 여러분, 내일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왔습니다. 이 하루를, 이 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미루지 않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